솔직히 소울은 업이나 원리 같지는 않았습니다. 픽사는 토이스토리가 등장하면서부터 끊이지 않고 새롭고 놀라운 영화들이 이어졌지만 최근의 픽사 영화들은 그만큼 퀄리티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 픽사의 3D 애니메이션들은 이미지만으로도 신세계 같았죠. 그렇게 정교하게 상상 속의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정말 놀라웠는데 픽사 영화들이 하나둘씩 이어지면서 그 놀라운 이미지보다 훨씬 놀라웠던 것은 그 이미지들을 능가하는 이야기의 신선함 때문이었습니다. 장난감들의 시각으로 시작해서 곤충과 물고기는 물론 괴물들까지도 아우르면서 이제는 감정과 사후의 세계까지도 이미지화의 세계관을 넓혀가고 있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인화시키면서도 그 안에 들어가는 이야기와 메시지는 애니메이션적인 기술과는 별개로 최고의 해피엔딩을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픽사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확실한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픽사도 최근의 영화들은 그리 만족스럽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현진이 매 경기마다 승리투수가 될 수는 없지만 언제나 승리투수가 되는 것을 기대하게 하기는 하죠. 픽사 역시 나오는 영화마다 언제나 멋진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유현진이 승리투수가 되지 않더라도 호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기대는 픽사의 모든 영화에 거는 기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픽사의 모든 영화들은 승리투수가 되지는 않더라도 충분한 호투를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늘 새로운 이야기를 기대했고 그 기대는 실망보다는 환호가 더 많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소울은 이미 보기 전부터 수많은 찬사들을 들어왔습니다. 해외 언론은 물론 국내 매체에서도 연신 최고의 영화라는 뜻으로 읽히는 많은 기사들이 있었죠. 그러나 소울은 그런 찬사에 거는 기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했던 것 이상의 영화는 아니었어요. 아마도 애니메이션에서 얻을 수 있는, 아니 픽사로 느낄 수 있는 최고치를 상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픽사의 최고작이라고 생각하는 업과 원리를 자연스럽게 오버랩시키면서 다시 한번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감동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음악 강사가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었지만 바로 사고사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후 세계에서 소울의 이야기는 시작되죠. 그래서 소울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중류의 공간을 상상력으로 만든 인사이드 아웃과 코코가 자연스럽게 오버랩되기도 합니다. 희로애락의 감정들과 죽은 자들의 세상을 그린 두 영화 속에서 상상력으로 만든 그 미중류의 공간은 충분히 애니메이션화되어 관객들에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소울에서는 사후세계 그리고 저 너머의 세계까지 상상하며 미중류의 또 다른 세계관을 넓혀가고 있죠. 그런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픽사다운 애니메이션스럽기는 하지만 이번 이야기는 다소 진지하고 무겁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그동안의 픽사 속의 이야기가 가볍거나 덜 진지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소울 속에서의 이야기는 예전에 보여줬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소울이 애니메이션이 아닌 극영화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애니메이션으로 모든 것을 소화하기에는 조금은 버거운 모습이었어요. 사후 세계와 현실 세계가 오버랩되면서 진행되지만 이야기 자체가 그동안 픽사에서 보여줬던 애니메이션다운 쉽고 가볍게 볼 수 있는 느낌과는 다르게 다소 진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인사이드 아웃이나 코코 속에서는 충분히 만화스러운 느낌과 함께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이야기였다면 소울의 이야기는 만화적인 이야기임에도 그동안의 쉽고 편한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인생의 뒤안길에 느껴지는 쓸쓸함과 스스로를 안도하며 끌어안게 되는 이야기는 충분히 감동스럽지만 그 감정들을 애니메이션에 익숙한 어린아이들도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의문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애니메이션이 아닌 극영화였다면 훨씬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 까닭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픽사는 픽사답습니다. 픽사가 놀라웠던 것은 섬세하고 뛰어난 애니메이션 속의 CG의 기술력이 아니라 그 기술력을 능가하는 이야기의 힘이었고 소울에서도 역시 그러한 이야기의 힘은 여전하다는 것이 충분하게 느껴집니다. 여전히 악역 없는 이야기 속에서도 관객들의 감성을 마음껏 흔들어대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해피엔딩의 이야기를 신기하리만큼 찰떡같이 잘도 딱딱 끼워 맞춥니다. 특히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재즈 피아니스트로 등장하기에 감성적인 피아노 선율이 많이 등장하면서 영화 속 따뜻하고 훈훈한 정서에 든든한 뒷받침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이야기가 상상대로라면 죽은 주인공이 다시 돌아와서 멋진 연주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겠지만 소울은 그것에 그치지 않고 보다 넓고 깊은 우리네 삶 속의 이야기들까지 끄집어내죠. 예기치 않은 조연으로만 상상하고 있었던 22의 존재감이 어느 순간 감초적인 역할이 아닌 영화 속 중추적인 치트키 역할로 전이되면서 소울의 이야기는 더욱 깊고 진중한 이야기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하게 소비되는 해피엔딩의 애니메이션의 전형성이 아닌 특별한 픽사만의 이야기가 되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서 그동안 남녀노소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던 순간을 넘어 어린이라는 특정 관객층에게는 다소 무겁고 버거운 이야기로 느껴지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소울이 픽사의 작품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특별한 이야기로 진행되지도 않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픽사의 애니메이션이기에 이렇게 진화된 이야기로 했을 것이고, 비록 남녀노소의 경계가 다소 애매해지기는 하지만 최근에 조금은 희미해지던 픽사의 행보에서 이번 영화 소울은 여전한 존재감을 느끼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소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